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쟁점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재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이죠.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한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한 지 3주도 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스타일이 원래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이 부분도 물론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진행해 나갈 수사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 혐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 과정을 거쳤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한 그런 혐의들, 물증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서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이렇게 출석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성의 의미로서 이 죄를 뉘우친다라는 의미로 그냥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발부될 것이기 때문에 뭐 다퉈도 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또 불출석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라는 어쨌든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워낙 본인이 법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오랜 시간 형사 재판이라든지 소송 절차에 임했던 그런 사람인 만큼 모든 절차마다 굉장히 본인이 직접 출석하고 직접 다투고 이런 모습을 과거에도 보여왔습니다.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오늘 출석해서도 지금 특검 측의 영장 청구가 굉장히 부당하다, 무리하다라고 다투고 있는 만큼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또 몇 마디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부근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지자들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경찰들도 모여 있는 그런 모습 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탄 차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입장을 또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장소까지 차로 5분 정도면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을 임박해서 이동을 할 텐데 오늘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만약 구속이 다시 되게 된다면 사실상 어떤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기회로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 차례 내란죄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말을 크게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미소 정도를 보인다거나 손인사 정도만 외에는 어떤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그 자체의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속이 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어떤 짤막하게나마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워낙 민감한 시기입니다. 직접 출석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좀 집중을 하겠다. 결과로서 나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런 의지라면은 오늘도 그런 인사라던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생략을 하고 바로 또 들어갈 가능성도 또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거리가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영장 실질 심사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일반인에 한해서 굉장히 간결한 사안에는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간결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좀 결과 브리핑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무회의 배석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다시 읽겠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해요. 제가 방금 고치느라.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들어보셨는데요. 다음 국무회의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계속 전해주시죠. 네, 일반적인 경우에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뭐 간결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뭐 PPT를 준비를 하고 그런다라고 전해지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에서도 PPT를 추가적으로 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양측이 대립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절차의 경우에는 뭐 수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본안,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뭐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이라든지 간결하게 물어보고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특검 측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측의 발언 이후에 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방어권 행사로서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주장들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의 입장에서 그때그때 궁금한 질문이 발생하면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그러한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의 사실관계라든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차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좀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시간이 뭐 6시간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너무나 긴 시간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설명이라든지 법리적인 다툼과 무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시간 할애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법적인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뭐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0분가량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찌 보자면 피의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를 위해서 펼쳐진 장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요. 사실만 특검 측에서도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PPT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으며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굉장히 엄격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답변이라든가 주장을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주장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부근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예정 시각이요. 윤 전 대통령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그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법원에서 이제 비공개 결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예. 법원은 지난 1월에 서부지법의 난동 사태에 대해서 아마도 의식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이 내란은 아니지만 내란 행위,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서 파생된 그러한 범죄 사실들이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만큼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적되어 있는 연관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 구속되어 있고 일부는 수사의 대상이자 재판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각 사람마다 그 절차가 되게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무죄를 다투는 본안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가 제출된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때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사저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사저를 출발해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이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는 걸어서 한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뭐 아마도 한 10분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2시 한 15분 전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에도 많은 그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측들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기동대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안전펜스 등 차단 장치 350여 점을 배치하고 140여 대의 기동대 버스가 법원 청사 인근에 동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또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인데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네.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곳 앞을 지나갔고요. 잠시 뒤에 법원에 이제 출석할 때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르면 아마 오늘 늦은 저녁, 더 늦게 되면 내일 새벽쯤에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2시 15분에 구속심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서 신문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요.
특검 출범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에 침묵만 지켜온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었죠. 박옥수, 장우성 특검보 그리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최명성,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치열하게 소명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당한 분량의 PPT를 준비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자, 지금 변호인단의 모습 조금 전 보셨고요. 윤 전 대통령도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정장 차림에 정돈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도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혹시 내놓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특검은 내란죄의 경우 유죄 선고 시 중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들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조사에도 모두 응했고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죠. 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있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인데요. 기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현장의 목소리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지시했느냐라는 등의 기자의 질문에 오늘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늘 심사가 열리는 서관 322호 법정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도 남색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모습을 드러냈고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들이 앞에서 잠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네,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법정에서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시에 그 저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들과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좀 지지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오늘 어떤 말도 없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이 구속 기로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밝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결과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석방이 되면서 만약 어떤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일단 심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을 아끼고 본인이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법정에 들어가서 법리적으로 좀 다퉈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이게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유독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 내란죄로서 진행이 한창 되고 있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새로운 혐의가 얹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 내란죄보다는 형량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중한 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뭐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고 특검 3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뭐 누구라도 압박이라던가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구속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변호인과 어떤 의견 교환을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도 불구속 상태와 구속 상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표정이나 얼굴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